네, 어벤져 전략회의 6월 26일 수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최근에 이 유튜브를 개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저희 댓글창 위에 보시면 유튜브 계정을 저희가 달아놨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유튜브를 처음에 이거 개설하면 이 주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정 정도 이제 아마 이 구독자가 있고 조회수가 있어야지만이 아마 이제 이름을 치면은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개설한 이제 하루 지나다 보니까 아직까지 잘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로 가셔서 여기에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주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경선이 지금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뭐 굉장히 이슈들과 또 치고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저 민주당은 굉장히 조용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민주당은요,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경선 결과를 예전에는 이제 한 지역 끝나면 발표하고 이렇게 막 흥행을 좀 돋궜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차피 흥행도 안 되고 또 이재명 혼자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전국 그냥 저 형식적으로 돌고 마지막에 한 번에 그냥 발표를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게 참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민주당이 워낙 이제 이재명 혼자 독주 체제로 가다 보니까 모든 규칙들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뭐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일정들이 지금 공개가 됐죠. 우리 감독님 그 일정 한번 보여줄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경선 일정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6월 26일 오늘부터 선거 기간이 일단 개시가 됐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후보라고 하는 호칭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공식적으로. 그렇군요. 예. 예, 6월 27일 날은 이제 자격 심사 뭐 설명회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5분 비전 발표회. 근데 이날 보니까요. TV조선이 이것이 정치다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처음으로 4명의 후보를 초청해서 아마 토론을 벌린 모양입니다. 근데 비전 발표회는요, 아마 저거 예비 경선용이거든요. 예비 경선은 예를 들어서 대표 경선의 경우에는 그때 뭐 네. 4명이 넘으면은 커트시키기 위해서 저기 하는 게 비전 발표회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딱 4명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거는 안 하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저기 이제 예비 경선 저거는 아마 저 뭐죠? 최고위원들이 후보들. 많잖아요. 청년 최고위원도 예, 많고. 예. 예. 최고위원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경선을 실시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7월 5일 날 뭐 설명회가 있고 7월 8일부터 이제 합동 연설회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7월 8일에 광주에서 처음으로 있고요. 이틀 간격으로 7월 10일에는 부산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또 이틀 후에는 대구 경북 대구에서 있고요. 7월 15일에는 충청권 그래서 천안에서 있습니다. 7월 17일이 수도권에서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방송 토론회가 또 각각에 있고요. 네, 7월 9일 뭐 11일 그러니까 저쪽에 보면은 저기 합동 연설이 없는 날 주로 이제 방송 토론회가 거기에 배치될 것 같습니다. 투표는 19일부터 진행이 되네요. 예, 20일, 19일, 20일 이틀 동안 네. 모바일 투표 이거는 휴대폰으로 또는 뭐 컴퓨터로 개인 PC나 노트북으로 모바일 투표가 되고요. 약간 거기에 익숙지 않은 분들, 특히 이제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ARS 투표를 또 하고요. 네. 그 또 이틀 동안 20% 반영되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저게 복수의 여론 기간이 이틀 동안 또 해서 그걸 다 집계해서 7월 23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아마 현장 투표가 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렇게 집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당대회 장소는 일산 킨텍스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과반 후보가 없을 경우에 7월 25일부터 또 이제 결선 투표 토론회부터 시작해서 네. 쭉 일정이 진행된다는 거 일정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몇 가지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방이 좀 묘연합니다. 백령도요. 예, 백령도에 갔다가 또 대청도로 옮겼다고 그래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이번에 협상 관련한 책임을 지고 지금 일단 사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사의를 표명했는데 지금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오늘 4선 이상들 의원들의 모임과 함께 또 재선 이상 의원들 오늘 또 모임을 갖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하여튼 교체 여부 등등을 따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뭐 지금 또 교체한다는 것도 상당히 좀 우스운 이야기고요. 네, 뭐 그렇죠. 재신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초선 의원 40몇 명은 벌써 이제 그 재신임을 그 의결 결의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선수대로 이렇게 모여서 지금 뭐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추경호 원내대표 개인의 뭐 과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참패 당하고 저 아주 뭐 그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저 폭주에 어떻게 뭐 추경호가 아니라 다른 원내대표가 했더라도 뭐 네.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의원들의 간곡한 그 요청을 결국은 받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그 21대랑 다른 게 21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갖고 다 했잖아요. 네.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TK 어디 사찰에 갔나요? 맞아요. 예. 사찰에 가서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당시 그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위로 방문차 또 가서 우리 그래도 네. 이렇게 됐지만 하여간 잘해보자라고 위로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코판대는 백령도 갈 생각이 없대요. 아유, 그럼요. 이거 그래서 뭐 코나 계속 파. 네. 뭐 저 코판대가 무슨 뭐 자율권이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요. 창당 후에 최저 지지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최저. 최저입니다. 네. 뭐 10% 정도 나왔다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 자체가 이게 사실은 무슨 뭐 당이라고 하기에는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뭐 저 당이라기보다는 그냥 한풀이 하는 그냥 조국의 한풀이 하는 당인데 뭐 하여튼 이번에 국민들이 그래도 좀 이게 뭐 지지를 해 주셔갖고 이번에 13석인가요? 네. 거머쥐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네. 콘텐츠가 없고 그 더군다나 뭐 조국이 빼고는 뭐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자,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현재 10.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지금 뭐 창당 이후에 가장 문제 저는 뭐 곧 아마 한 자릿수 뭐 떨어질 거라 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정당이라는 게 하는 일이 보면 지금 검찰청 이제 폐지 검찰청을 아직 없애겠대요. 아예 폐지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수사받는 피고인, 피의자들이 자기 수사하는 기관을 없애겠다고 오늘 또 법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이거를 무슨 뭐 개혁이라고 참 저 두 명이 보십시오. 이 한 명은 징역 2년, 한 명은 징역 3년인가요? 저렇게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나와서 나 수사한 검찰청 이제 없애겠습니다. 라고 저렇게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크로테스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 저런 범죄자들이 되레 경찰을 뭐 이 정말 몽둥이 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참 생각이 드는. 이제 조국이 상황이- 저 국회에 있을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는데 요즘 뭐 전혀 국민들에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 아마 21일 날 여러분들 아마 정말 화가 많이 치미셨을 건데 당시에 그 정청래가 주도해서 했던 입법 청문회 정말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치욕적인 장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특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종섭 장관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저는요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로 제소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네요. 이게 보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에 보면 이런 어떤 모욕적이거나 인권 침해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날 상황을 보면 아무리 그렇지만 장관 그다음에 저 장성들을 갖다가 10분 동안 쫓아내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고 오만 지금 사실은 이게 형사상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범죄가 확정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윽박 지르고 모욕 주고 하는 것들 네. 이거야말로요 정말 인권 침해입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 이거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이렇게 했다고 보십시오. 음. 바로 신고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민주당은 해도 되고 딴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저 이종섭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장성들 포함해서 정말 이거야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정말 인권 침해에 대한 저는 반드시 좀 이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민영배가요 오늘 김동연 경기도지사한테 이화영 측이 요청하는 자료 다 제출해 줘라.
거부하면 검찰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그 경기도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사실 그 별로 전부 다 이미 다 압수했던 자료들이에요. 그렇죠. 거의 다 했죠. 이걸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죄를 만들고자 지금 뭐 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제 저것 자기들끼리 이제 집안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김동연 지사가 이 누굽니까 전해철 네. 이 이번에 자문위원회 경기도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장으로 임명했다고요? 됐고요. 네. 그 저기 문재인 청와대 때 그 대변인이라도 중앙일보 출신의 강 누구죠? 그 대변인 했던 강민석이요. 강민석. 강민석. 네. 예, 거기가 경기도 대변인으로 가기로 됐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거의 그 지금 아지트군요. 아지트. 예, 망명지가 됐어요. 망명지군요. 망명지. 아, 예. 친문들의 망명지가 되는군요. 경기도가 참 재미있는 현상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 국민의힘 경선이 우리 정치 문화에 있어서도 어쩌면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일단 뭐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친소 관계라든지 또 친윤이냐 뭐 등등 이런 걸로 지금 이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후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건 아니다. 우리가 개파로 서로 친소 관계를 나누는 것은 이건 너무 굉장히 후진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에 벌어지고 국민의힘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지금 어떤 개파 문제 또 새로운 정치와 또 구정치에 대한 문제 이런 이야기 나눠보고요. 요즘요. 홍준표 시장이 살판 났습니다. 다 뭐 홍 시장 앞에 가서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다 홍 시장이 한마디씩 턱 덕담을 합니다. 이번에 당선돼야지. 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단 한 사람 안 만나겠대요. 예. 한동훈 후보를 안 만나겠다 그럽니다. 예. 한동훈 후보도 뭐 굳이 만날 이유는 없죠. 그렇죠. 예. 자, 이런 지금 홍준표 시장의 행보와 함께 지금 민주당 내에서 우상호 전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민주당 내 그나마 그래도 제정신이 조금 있는 몇몇 사람들은 이거 지금 한동훈이 이야기한 거 이거 정말 민주당이 긴장해야 된다. 굉장히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우리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